5월 1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대선의 중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반전은 이 지지율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이 양강 대결 구도에서 거의 한 자릿수 차이, 이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또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어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제는 토론회도 있었고 첫 토론회도 있었고 또 이재명의 개헌 공약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맞받아치면서 3년 임기 단축 개헌으로 맞받아치면서 이재명은 개헌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두드러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커피 원가입니다. 커피 원가도 모르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분노할 만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중반전에 지지율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그 토대가 어제부터 마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단이 있으면서 이재명도 급해진 것이고, 이제 어제부터 양측의 본격적인 경쟁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커피 원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라는 것과요,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호텔 예약이 있어서 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서 이 돈을 쓰게 되면 그래도 경제가 돈다. 그 마을에 이 호텔 예약이 취소가 돼도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빚내서 지금 현금 살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빚을 내서 경제를 돌리는, 이게 참혹하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걸 저 중남미에서 많은 나라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재명이 지금 현금 살포를 이야기하면 비난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부르죠.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해도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 어제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도 쎄쎄하면 된다. 이건 미국 중심의 우리 동맹을 중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망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덧붙여서 효율적인 원전보다 전 세계가 원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권 때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은 점차 위기로 몰리고 있다. 어제 이 공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번 주는 김문수 후보가 이 3년 임기 단축,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견제하는 이런 헌법 개정을 하자. 이재명도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개헌은 연임을 하자, 중임이 아니고 대통령에 또 출마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라고 하는데 국회의 권한은 더 강화하고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임명하고 감사원도 국회에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아주 싫어합니다. 내각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특권, 국회의원들의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기 단축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헌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임기 단축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겠다.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개헌을 하겠다.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이 저의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 논쟁이 붙게 되면 이재명이 박살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이 개헌 논쟁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없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이 줄탄핵, 특검,
이 각종 입법 독재, 이 부분이 예상 밖이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를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어느 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국정 전체, 나라 정체를 독재로 가져갈 수가 있구나, 망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국회에 특권을 내려놓기 해야 된다. 국회의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 각종 법안을 만들면서 이 국회가 스스로 이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전혀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87년 헌법에서 이 소위 삼김이 합의하기를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는 5년 단임제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그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공약에서도 우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 어제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언론의 반응들을 보면 뭐 형식적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이 이렇게 협공을 펼치는데도 뭐 이재명이 안정감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론들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기계적인, 형식적인 이런 공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실질적인 공정. 어제 토론회가 정말 뭐 이재명이 안정감을 보여줬습니까? 어제 이재명은 말 돌리기, 거짓말, 비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폭로되는 어제 토론회는 굉장히 알찬 토론회였습니다. 뭐 정책 토론이 정책이 빠졌다. 정책이 뭐 얼마나 나와야 합니까? 이준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재명이 말 돌리기 하고 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언제나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말이 자기 말에 자기가 꼬였습니다. 이재명의 적나라한 그 무능함, 무식함이 드러난 준비가 되지 않는 침대 축구하면서 그냥 논 것이죠. 이게 드러난 토론회였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그런 대로 잘 방어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안정감 있는 이 진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어제 토론회를 주도한 사람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고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정말 혹독할 정도로 비판을 해왔는데 이준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적으로 이준석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알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확하게 찔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건방스럽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비판을 하더라도 공손한 태도로 재판관은 국민들입니다. 유권자들입니다. 끝까지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점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김문수와 원팀이 돼서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것. 사실상 지금의 이준석의 입장으로 보면 7, 8% 지지율, 10%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김문수를 같이 공격하는 것이, 싸잡아 공격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게 이준석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김문수와 한 팀이 돼서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준석이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준석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보수 우파에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를 넘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20%, 30%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각을 세워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준석의 전략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 이준석의 전략적 판단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준석이 바뀌었네? 다시 봐야겠네? 이준석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전략을 수정하고 과감하게 도전적인 모습, 그리고 토론 태도, 내용,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은 거의 90점을 넘어가는 상당히 토론 자체로도 훌륭했고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온 이상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좀 여유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준석의 토론에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긴장하는 사람은 사실 한동훈입니다. 이제 보수의 미래를 놓고 누가 보수의 차기 지도자냐라는 걸 놓고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올리는 성적, 실적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수 지지층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도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것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던 이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리자 자신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겼다라고 판단해서 이준석도 양쪽을 다 공격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어제 토론회부터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제압에. 한동훈도 이제 내일부터 부산, 대구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아마 한동훈도 어제 이 TV 토론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경쟁자가 되겠구나. 이 보수 우파에서 이준석이 새로운 이 인상을 각인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특히 이번 주에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활발한 이 유세 활동을 통해서 보수 우파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 송은재TV의 많은 시청자분들 모두 다 참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느긋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속 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제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이 김문수 후보의 자기 관리죠. 또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기가 김문수가 당선될 줄, 후보로 선출될 줄 자기도 몰랐고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그 권성동, 권영세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강제로 시키면서 이 당원 투표를 걸었습니다. 당원 투표, 찬반 투표를 거는데 어느 쪽에서 이 당 지도부가 이게 찬성이 나오지 않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찬성을 모두 예상하고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 찬반 투표를 걸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원들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반대해 버렸습니다.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반대해 버렸습니다. 그 새벽의 파동을 보면서, 그 새벽에 김문수 후보를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이 소동을 보면서 이 당원들이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시간에 김문수 후보는 자고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고 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3일 전에, 이 투표가 있기 3일 전에 뒤집어 엎은 적이 있다. 대역전승을 한 적도 있다. 기다려보라. 김문수 후보의 이 자신감, 당당함, 이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어떤 실적을 거두고도 겸손하기 위해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놓고 이걸 모두 세세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할 여유도 없고 또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운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운이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의 후보 단일화, 이 후보 단일화를 고리로 해서 홍준표, 한동훈도 따돌렸고, 또 후보 단일화 국면에 가서는 강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권영세와 권성동의 어처구니 없는 이 실수가 이어지면서 강제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또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 물론 물밑에서는 많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고, 공약 부분에서도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공약이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어제 이재명이 딱 걸려든 겁니다. 이런 식의 개헌 공약은 이재명이 절대로 김문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발부터. 그 다음 어제 첫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를 굉장히 사실 70대 나이에 이 언어 구사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게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0대의 나이에 그 정도의 진정성,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그 경륜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어제 이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이 거의 전략의 180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준석의 토론 실력, 이게 김문수에게 큰 힘이 되면서 또 이번 주는 이준석과 한동훈의 이 경쟁 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김문수 후보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는 유리한 국면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이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이번 주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보수의 미래를 둘러싼 이 경쟁, 또 김문수와 이재명의 이 양강 대결에서 개헌을 둘러싼 이 논란, 그 다음 이재명의 커피 원가, 호텔 경제, 쇠쇠, 이 세 가지에서 보여주는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의 범죄, 비리, 이 부분이 드러나는 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5월 1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